친구와 한 달간 떠난 유럽 여행. 행복할 거라는 기대와 달리 첫날부터 사소한 문제로 싸움이 벌어진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다툼은 계속 이어지고 상대는 짜증과 비난을 퍼붓는다. 넌 생각이라는 게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너는 정말 도움이 안 된다. 내가 왜 너랑 여행을 왔을까? 아무리 좋은 장소에 가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더 이상 이 여행을 이어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혼자 떠난 여행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어떠한가? 나에게 일방적 요구와 비난을 한 사람이 바로 나라면 어떠한가? 인생이라는 긴 여정 동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면 과연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와 고통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모든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고 인정받기 위해 끝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몰아세운다. 도대체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 오늘 함께할 책,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 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혹사시키는 사람들이 많다. 좋게 보면 부지런하고 매사 노력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돌보는 여유 자체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타인의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 역시 자기 돌봄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냈을 때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반대로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질책을 받으면 자신을 보호하고 항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스스로를 미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다. 유년기의 상처나 경험은 우리의 심리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상처와 경험들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 뿌리 깊게 박혀 남아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를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자기 자신이 밉고 부끄러운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조건 없이 믿어줄 한 사람을 찾아라. 유년기에 형성된 애착은 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그러나 그것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만큼이나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다. 성인기에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이들이 모두 어릴 때부터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것은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줄곧 안정적인 애착을 보인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린 시절에는 애착 형성이 불안정했지만 성인기에 획득된 애착으로 인해 달라진 이들도 있다. 배우자, 친구, 자녀, 스승, 상담가, 초월적 존재 등 인생에서 의미 있는 누군가를 만나 교정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자기 친절의 훈련을 통해 스스로가 내면의 벗이 되어주어야 한다. 그러면 뿌리 깊게 남아있는 상처를 끊어내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여 스스로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듯 스스로를 돌보라. 삶의 불공평함 속에도 공평함이 들어있다. 누구도 자기 삶의 조건을 선택하고 나온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다. 선택하지 않은 것들과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기본 조건은 그 어떤 누구도 다르지 않다. 그것이 바로 삶이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다. 마음에 드는 나도, 마음에 안 드는 나도 모두 자신임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스스로를 받아들이면 내적 평화와 함께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 자기 안에 있었지만 발휘되지 못했던 가능성들과 만나고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솟아난다. 이제 스스로에게 요구하기를 그만두어야 한다. 당장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칠 필요는 없다. 자신에게 작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어느덧 당신은 스스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먼저 챙겨라. 양쪽 손바닥을 펴서 바로 눈앞에 갖다 대보아라. 손바닥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조금씩 손과 눈 사이의 거리를 조정해보자. 적정 거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손바닥이 잘 보인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을 관찰하려면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한다. 평소에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잘 관찰할 수 있지만 마음이 요동치면 그 거리를 잃어버린다. 거리를 잃어버리면 떠오른 생각과 내가 하나가 되고 만다.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한다가 아니라 나는 쓸모없다가 되어버린다. 그렇기에 나를 제대로 돌보려면 내 마음과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한다. 부정적인 마음이 떠오른다면 일단 괄호 안에 묶어두자. 그 생각을 바로 사실화시키지 말고 기억을 기억으로, 상상을 상상으로,
그저 하나의 마음 현상으로 바라보며 거리를 두어야 한다. 괄호를 침으로써 마음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진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기보다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주려 노력한다.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자기 돌봄은 단지 스스로에 대한 미움을 줄이고 비난을 멈추는 것만이 아니다. 내가 기쁘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자기 돌봄의 시작이다. 북칼럼의 똑똑해지는 책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